자, 미국의 연준이 지금 금리를 6월 달에 동결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강하게 말했어요. 두 번쯤 더 올릴 거다. 그리고 미국의 이 금리 목표가 5.6 정도 된다. 그러니까 현재 5.25니까 5.6이면 사실상으로 두 번 올려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해서 올리고 나면 2년은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 정부나 여러 가지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금리를 다시 올릴 때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방아쇠가 될까봐 염려해서 한번 쉬고 간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했는데 속으로는 올려야 된다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앙심이 남았어요. 야, 금리도 우리 마음대로 못 올리나. 이러니까 미국 연준이 상당히 강하게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마지 못해서 안 올리지만 앞으로 더 올릴 거고 오랫동안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둘러싸고 처음에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 내려가는 신호다 하다가 연준의 파월 의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금리 또 올라갈 거고 장시간 올라간 채 유지될 거다 이러니까 이제 이것이 또 좀 공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모나리자 이코노미라고 해서 도대체 이 모나리자라는 표현이 뭡니까?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아닌 묘한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성을 갖다가 모나리자라고 하는데 모나리자 이코노미라는 거는 이 사태를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는지 그 진위를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조업이 위축되는 거냐, 서비스가 확장되는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말들이 분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확연히 다른데 서비스업 확장 효과가 커진다. 제조업이 위축되는 것보다도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펄펄 끓고 있는 소비하고 고용이다라는 이 황당한 소리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요. 미국의 고용은 통계상의 오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는 고용이 지금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투잡, 쓰리잡식의 지금 이 서비스업을 비롯한 분야에서 이 갑작스러운 이 사표를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120% 정도를 갖다가 고용시키려다 하다 보니까 고용이 넘쳐나는 것처럼 나오고 구인난이 심화된 것처럼 비춰진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소비가 미국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요,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고용이 늘어나서 소비를 떠받치고 있어서 소비도 지금 탄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미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정통적인 해설이 아니라 요즘 가설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 경제 운영조차도 월가 투기꾼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의미해요. 미국 경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점차적으로 한국 경제는 붕괴로 확연하게 가고 있는데 미국 경제의 속도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붕괴 속도가 앞당겨지느냐 약간씩 조금 시간을 벌면서 무너지느냐라는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경기 반등의 시간이다. 금리에 쏠리는 눈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정부하고 하느니 물가 안정세다. 하반기 경제 정책에 이제 무게 중심이 이렇게 가서 그래서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미국에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완전히 이 아전 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이 언론에 넘쳐나고 있어요. 좌우를 막론하고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 한국의 정부도 이런 현상으로 은근히 유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잠잠했던 대출금리가 다시 들썩인다. 잠 못 드는 영끌족 해가지고
신용대출도, 주택담보대출도, 은행채도 다 올라가고 있다. 미국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것 자체가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국이 앞으로 어떤 통화 정책을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또 미국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될 건가가 핵심입니다. 자, 미국이 이번에 부채 상한 31조 4천억 불의 부채 상한이요, 1년 전에 벌써 차 있어서 이걸 다시 늘리는 합의를 공화민주당이 했죠. 그래서 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데 2005년에 예산 정액에 다시 상한선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요, 2003년 수준으로 1년간 비국방 분야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정액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2024년에는 비국방 분야는 재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지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한 4, 5%좀 줄어드는 거죠. 4, 5%요. 미국의 재정 지출이 4, 5% 줄어들고 2025년에 1% 정액을 한다면 이것도 한 3, 4%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고요, 공화당이 요구하는 정부 지출 축소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갖다가 다 지금 빌려줬던 것은 환수하고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천조 가량의 적자를 줄이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적자를 줄이려면 매년요, 이 상당한 예산을 줄여가야 되겠지요. 적어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라면 매년 1,500억 달러씩은 줄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부채 상한을 늘리면서 일단 급한 이 디폴트를 막대요, 2년간은 서로가 합의한 선만 줄이고 이후에는 이제 10년간은 재정 지출을 1조 5천억 달러를 줄인다라고 합의가 된 겁니다. 미국 정부가 이 조건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지출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실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거기에다가 정부의 지출까지 줄이게 된다면 이것은요, 미국이 이전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재정을 갖다가 매우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당장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이 미국 정부가 빚내서 살고 있으니까 8월 말까지 1조 달러 국채, 연말까지 1조 4천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해야 될 거다라고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2007년 이후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14년간 미국의 통화량이요, 7조 달러대에서 21조 달러대로 3배가 늘었고 15년간의 미국의 정부 부채가요, 10조 달러대에서 31조 4천억 달러까지 늘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미국이 부채와 통화량을 금융위기 이후에 3배나 늘리면서 돈을 풀어와서 미국의 경제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돈을 풀지 않고 이전 수준으로 운영을 해왔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미국 경제는 금방 무너졌을 겁니다. 2014년부터 미국이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미국도 놀란 거예요. 금융위기 때 워낙 많은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을 계속 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돈이 넘쳐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돈을 푸는 양을 줄이자고 한 것이 테이퍼링이에요. 갈수록 미국 정부가 국채를 사는 수준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사는 조건으로 돈을 갖다가 국채 비용을 지불했죠. 근데 이걸 점점 줄여서 시중에 흘러가는 돈을 줄이다 보니까 2017년쯤 되니까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엄청나게 풀었던 돈들이 이제 풀려나오는 게 좀 줄어드니까 경제가 급격하게 긴축이 되고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비리비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2018년쯤에는 이제 테이퍼링을 잠깐 중단을 하고 예전처럼 다시 또 그대로 국채를 사주는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융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중에 푸는 양을 줄여도 금방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면서 침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막 오기 시작하니까 2020년에 미국이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 갖다 부었지요. 한 5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2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갖다 부으니까 아주 그냥 미국의 경제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듯이 보였는데 이제 부채 상한에 몰리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조건으로 지금 미국 정부의 사실상 재정 지출을 줄이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많이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10년간의 미국의 재정 적자를 1조 5천억 달러를 줄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가 푸는 돈이 이제는 코로나 때 풀었던 그런 돈 효과는 기대할 수도 없고 금융위기에 풀었던 그런 재정 확장 정책은 기대할 수도 없고 금리는 올라가는 마당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돈의 시중의 통화량 M2가요. 지금 한 1조 달러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최고치 2022년에 비교해서요. 이게 앞으로 더 줄일 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미국은요. 국채를 갖다가 또 올 연말까지 1조 4천억 달러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국채를 사는 국민들이요. 돈을 갖다가 미국 정부로 넣는 거잖아요. 시중에는 또 돈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시중의 돈은 줄어들고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실상의 미국의 예산 규모도 줄어들고 자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미국에는 급격한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될 거고 이것이 현재 미국을 뒤덮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지금 가격 폭락과 맞물리면서 결국은 돈줄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지방은행, 중소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한 방 얻어맞으면 과거처럼 미국이 돈을 풀어서 그 은행을 살릴 방법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금전적 대체 수단이 없는 데서 은행이 물려버리면 터질 거라는 거죠. 이제 이 은행을 인수할 JP 모건 같은 그런 돈을 풀 회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라보자면 돈을 풀어서 금융위기 이후에 죽어가는 미국 경제를 받쳐왔는데 그래서 돈을 갖다가 조금만 줄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취액을 이 몰핀액을 조금만 작게 놓으니까 또 죽어가요. 그래서 또 강도를 높였어. 그리고는 코로나 때는 왕창 났어요. 그러니까 좀비처럼 살아서 죽은 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야말로 주사를 끊고 이제 네가 살아봐라 하면 못 살아나고 죽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경제가 그 기업들이 급격하게 침체로 빠져들 거고 가게도 지금 부채를 못 내서 완전히 그냥 부도가 날 거고 거기에 미국의 시중에 있는 돈은 국채 산다고 다 들어갈 거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주식 가격도 폭락하면서 이제 자산 거품이 꺼지는 손실이 크게 발생할 거다. 이건 애정이 된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미국의 투기꾼들이요 자꾸 말장난을 할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미국의 불장이 어떠니 미국의 경제에 뭐 경추락도 없고 연착륙도 없고 무착륙이라니 미국의 지금 경제가 호황이니 화랑이니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달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